안녕하세요. 번개탄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래식 클래스 진행을 맡은 여근하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패밀리 데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파티를 네, 거하게 해 가지고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또 이제 클래식 클래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봄이에요. 이제 완연한 봄이고 어떻게 오늘 같은 경우는 여름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날씨가. 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제 항상 자랑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라고 자랑을 했는데, 네, 이제는 어느새 유럽처럼 우리도 봄과 가을이 좀 짧아지고, 네, 여름과 추웠다가 갑자기 여름이 되고 막 이런, 네, 여름과 겨울이 좀 길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좀 슬프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또 우리 지구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지구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클래식 클래스에는 또 멋진 분을 제가 모셔왔는데요. 네. 일단 이분의 프로필을 소개를 하자면 서울예고 이화여대 및 대학원을 나오셨고요. 독일에서 유학을 가셔서 쾰른 칼수르의 국립음대의 카에 한국식으로 하면 석사와 박사를 피아노, 독일 가곡, 실내악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독일 문예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천대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인천예고 출강, 그리고 바우 컴퍼니 대표이자 피아니스트 라이프 멘토를 하고 계신 피아니스트 명지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명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클래식 그러면 클래스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클래식 클래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조이조이 33님께서 명지영 대표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프로필을 읽다 보니까 이 독일 문예학을 공부를 하셨던데 이 독일 네. 문예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처음 봤어요, 저. 제가 이제 그 해설을 하다가 이게 이제 동문학은 아니고 독일 문예학, 이게 이제 Deutsch als Fremdsprachen Philolog, 그래서 그 이 독일 문예학을 공부하면요. 여기는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독일어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 어떤 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어를 독일어, 예. 외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 공부네요. 예, 그래서 독일어 발음, 장문 뭐 이런 그 독일어의 전반적인 거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서 굉장히 많이 아.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네. 굉장히 멋진 일을 멋진 것을 공부를 하셨네요. 지금 금빛 태영님께서 "명지영 대표님 응원합니다." 남겨 주셨고요. 히스토리 그래서 "명지영 교수님 짱." 이러고 남겨 주셨습니다. 오늘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럼 오늘 팬들을 위해서 한 곡 연주를 해 주시고 네, 시작을 할까요? 네, 어떤 제가 곡을 네.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서 쇼팽의 즉흥환상곡 연주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요, 이곳에 왔는데 이게 야마 그 신디사이저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아노로 치다가 그 신디로 이거를 어떻게 칠까 조금 이제 두렵습니다. 네. 열심히 적응이 좀 열심히 예. 쳐보겠습니다. 그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 진짜 너무 어려운 곡인데 이걸 피아노가 아닌 건반으로 네, 쳐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야, 힘드셨죠? 네, 지금 조금 적응됐습니다. 네. 처음 치는데 막 오른손 소리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그죠. 정말 순간 네, 당황. 놀랐어요. 네, 우리 금빛 태영님께서 신대로도 연주를 해줘서 귀가 황홀하다고 남겨주셨고요. 이승진님께서는 지영 교수님 너무 예쁘다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화면으로 보는 건 별로 안 예쁜데. 예쁘게 나오시네요. 네, 이하영님 번화 남겨주셨고요. 이마수님께서는 귀가 호강한다고 남겨주셨고, 우리 김정복님, 네, 일 끝내고 오셨는데 건반 위에 손가락이 발레를 하네요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막 박수 쳐주시고, 네, 네, 브라보 막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연주를 네, 해주셨는데요. 참 그 피아노하고 이 신디하고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아무래도. 네. 일단은 이 신디는요, 이렇게 한번 치면 피아노 같은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약간 튕겨 나오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약간 탁구공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다른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앞에 있는 그 건반이 안 올라오니까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반응이 거기에 좀 대해서 느리구나. 예. 네. 그렇기도 하고 건반이 가벼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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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참 이 번개탄 TV에 여러 연주자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디 못 쳐요 하는 피아니스트들 굉장히 많으시고 또 다른 악기를 하는 분들은 또 반주가 있어야 되니까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다 아름답다는 말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피아노하고 이제 건반하고가 이제 이렇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아노는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피아노는 6살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제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피아노는 어떻게 시작했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은 그 내가 원해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6살이 그때 피아노 원했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대부분이 그 엄마가 어머니가 시켜서. 네, 네. 어머니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시키고 싶었는데 네, 이제 자기의 그 소망을 이제 딸에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피아노는 그 예체능은 조금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부모나 어떤 누구도 그거를 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재능이 좀 있었고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했어요. 네. 사실 피아노 너무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고를 가고 하면서 이제 계속 피아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건 자기가 거기에 조금 재능이 있어서 그걸 네. 잘하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이걸 만약에 제가 굉장히 못했으면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네. 감사해. 저희 어머니께 참 감사해요. 처음 시작하게 해주셔서. 네, 우리 김정복님께서 헤어스타일 죽입니다. 머리카락을 더 기르시면 완전 반할 것 같네요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헤어 전문가세요. 대구에서. 와, 네, 전문가에게 감사합니다. 인정받은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중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엄마가 피아노에다가 이게 발목을 묶어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연습하라고 해서 이제 묶여서 연습했어 이런 얘기가 이제 학교 등교하면 네, 그래서 묶여서 뭐 6시간 연습했어 이런 얘기를 매일 하더라고요. 지금도 해요? 계속?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네, 친구.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네, 그죠. 그리고 한 친구는 엄마가 시켜서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피아노가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 예고 입시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용기가 대단하네요, 가상하죠. 네, 그래서 떨어진 건 엄마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한마디 치고 그냥 나온 친구도 있고. 네, 참 음악가들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 이하영님께서 아이고야 남겨주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아이고야입니다. 금빛 태양님께서 그분 많이 힘들었겠네요. 네, 그 발목 묶어놓은 친구 얘기하시는 거죠.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예중 예고에서는 또 경쟁이잖아요. 옆에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고 경쟁 상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경쟁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피아노는 또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경쟁을 부추기면서 그 자기의 자녀들을 경쟁의 그 상태에 몰고 갔는지 네. 안 그러면 즐겁게 치도록 음. 놔뒀는지. 그러니까 네.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게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만해라 맨날 그런 얘기를 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좋은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배웠던 것 같진 않고 음. 그냥 좀 연습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그렇게 했었던. 그러니까 네. 부모가 전혀 음. 푸시를 안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저한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항님께서 자전거를 배울 때 오빠가 페달에 발못 군 경험을 해 보셨다고. 근데 저건 호러야 호러. 너무 무섭지 않나요? 페달에 발을 그러니깐요. 묶으면은 섰을 때 내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같이 어떻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게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어 궁금하네요. 남겨 주세요. 네. 그 오라버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뵙고 싶네요. 네. 이춘수 님께서 샬롬 남겨주셨고요. 이마수 님께서 두 분 선생님도 그 어려운 걸 이기시고 이 자리에 계신 거니까 그저 감사이네요. 네. 금빛 태양님께서는 아이가 원해야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푸시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왜냐면 너무 푸시를 안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만해."라고 했을 때 진짜 그만하고 놀아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 제가 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음. 많이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이 없는 아이는 푸시를 하면 안 되고요. 아 네. 계속 그렇죠. 격려를 해야 네네. 되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교만하거나 이런 애들은 음. 푸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선생님이나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한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예. 어떤 선생님을 예. 만나느냐. 근데 이제 그걸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니까 어떤 음. 아이는 그거를 챙겨져 견디고 나가고. 어떤 아이는 견디고. 포기하고. 그거는 저는 부모와 선생님의 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좌우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아이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이하영 님께서 하도 발을 떼서 묶어 놓으셨다고. 근데 금방 타게 돼서 오빠에게 감정은 안 생기셨대요. 다행이네요. 저는 자전거에 페달에 발을 묶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할 것 근데 같은데. 저는 아직도 자전거를 못 배웠어요. 네. 독일에서 자전거 안 타셨어요? 저 못 타요. 네. 저는 독일에서 자전거부터 사 가지고 자전거 막 타고 다녔는데. 네. 민하황 님께서 "할 수 있을 때는 하기 싫었고 하고 싶으니 시간이 지나 버린 피아노."라고 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맞아요. 남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 일단 먼저 시키셨고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 첼로, 뭐 무슨 스케이트, 미술 뭐 온갖 거 다 시키셨는데 피아노는 정말 치기 싫었어요. 그 피아노는 음. 좀 이렇게 막 거짓말로 막 이렇게 왜 정자 그리잖아요. 네. 5번 연습해야 하면 이게 발을 음, 정자 음, 음. 그리는데 막 한 번 하고도 막 3번 했다고 하고. 근데 바이올린은 계속 좋아 가지고 네 바이올린은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해야지 저는 하시는. 지금도 약간 아쉬운 게 저희 어머니가 음. 제가 이제 4남매 막내예요. 네. 그래서 저희 넷을 피아노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이제 다 했어요. 근데 맨 위에 언니는 고전무용도 가르쳤고 발레도 가르쳤는데 제가 굉장히 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피아노를 딱 가르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거를 하나도 안 안 가르치고 가르치시고 피아노만 해라. 오직 피아노만.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어. 그런 것 좀 나도 가르쳐 주지.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피아노가 좋았고 음. 쉬웠다고 그러면 쉬웠다. 좀 그렇죠. 예, 예. 제가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이랑 예, 똑같은 아니 말. 악보도 굉장히 잘 봤고요. 네. 그리고 연습 하나도 안 해가도 선생님이 너 정말 연습 많이 해왔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안 했죠. 어. 근데 아무튼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흥미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를 억지로 이렇게 푸시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피아노는 정말 연습이 중요한 악기인데. 네, 근데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즐거웠어요. 아주. 이름님께서 명지영 대표님 오늘따라 더 멋져요 남겨주셨고요. 네, 조이조이 삼사님께서는 어머 자전거 잘 타실 것 같았는데 안 배우셨군요. 네, 세질 귀보님께서는 명 선생님은 타고난 예술가라고 써주셨어요. 네, 타고난 예술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네.
네,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요? 네.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셔서 저도 선생님을 피아니스트로 만났는데 이분 피아노 하시는 분 맞아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랐던 게 되게 여러 언어를 또 하시잖아요. 제가 언어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굉장히 말을 빨리 했대요.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그죠? 굉장히 말이 네. 빠른데 그 어머니가 제가 언니 오빠들을 엄마 하는데 저는 음. 엄마 이렇게 3번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말을 3배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저는 다른 언어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어에 그렇고, 대한 네.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악하고 언어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독일어 배울 때 굉장히 쉬웠던 건 뭐냐면 단어는 모르는데 음. 그 발음이 다 들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받아쓰기를 정말 잘했어요. 네. 그 딕타트를 잘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귀에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귀가 예, 청음. 예, 청음을 훈련을 아무래도 많이 받겠죠. 네. 그러니까 유리한 것 같아요. 외국어를 할 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외국어도 잘하는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듣는 귀가 정말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듣는 귀가 좀 발달. 그리고 언어는 약간 음률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름님께서 타고난 예술과 완전 공감한다고 해주셨고요. 미나황님께서는 정체가 무엇입니까요? 라고 남겨주셨고, 네, 김정모님께서는 우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체가 무엇인지는 오늘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양파 까듯이 베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주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악보를 놓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선곡을 할 때 이제 어떤 선곡을 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보통 피아니스트는요 공부하는 곡들을 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베토벤 소나타 전곡 그럼 막 30분 이래요. 아, 그래서 맞아요. 오늘 전곡을 한번 쳐볼까 막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다 나가실 것 같아서 그냥 소품들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연주 때는 잘 안 쳤던 곡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소품은 이제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밸런싱이라는 어떤 중심 잡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중심 잡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그 음악이 필요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소품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제가 드뷔슈를 많이 했는데 드뷔슈는 그 소재를 할 때 병 같은 거, 왜 병이 되게 투명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걸 할 때 제가 드뷔슈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되게 소리가 영롱하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아라베스크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제가 했는데 여기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이거를 한 번도 제대로 전곡을 친 적이 없었다는 거. 왜냐하면 그 밸런싱이라는 게요. 공연에 맞춰야 되니까. 1분에 끝날지 2분에 끝날지 맞아요. 30초에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늘 공연을 할 때 저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아니 선생님은 왜 전곡을 안 치고 왜 두 마디 치고 끝냈어요. 근데 그게 그 퍼포먼스가 그쵸, 끝났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전곡을 이제 쳐보겠습니다. 그 대신 네.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BGM이 아닌 오늘은 솔리스트로 네,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와. 네, 멋집니다. 우리 뮤직 러버님 오셨고요. 양서연의 디나미스님께서 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남겨주셨고요. 최은지님께서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어도 저런 소리가 나네요 해주셨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름님께서 잔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요. 최은지님 악기는 역시 연주자의 능력이라고 하셨고요. 네, 이마수님도 와 숨이 안 쉬어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 옆에서 듣는데 되게 예뻤어요. 막 이렇게 물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신디를 아주 오래전에 어떤 곳에 갔는데 신디를 꼭 쳐야 되는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리시나요? 네네네. 신디를 쳐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피아노 느낌이 너무 달랐는데 갑자기 그 왜 연주할 그 의욕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제가 듣던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이 신디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 지금도 네. 사실은 이 원곡을 아시는 분은 약간 거기에 있는 템포하고 다르게 친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떨 때는 이게 소리를 이렇게 느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네. 소리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 그때는 그쵸. 얘가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치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쳤습니다. 아, 그게 네. 비결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거. 네,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거를 잘 즐기면서 넘길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에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어려운 순간에 아니, 신디를 치는 순간에도 이 순간을 즐기는. 네, 이 공간을 한번 즐겨보자. 아, 네, 여기 너무 역시. 좋아요. 네, 여기 예쁘긴 해요. 네, 그리고 너무 좋아요. 들어오면 되게 따뜻해요. 여기 공간이 항상. 네. 저도 이런 스튜디오 하나 갖고 싶어요. 여기 돈이 많이 들 텐데 장비가. 네, 이마수님께서 박수 쳐주셨고요. 이양님 감동입니다 남겨주셨고 조이조이 삼사님께서 와 너무 감동입니다. 이마수님 신디로 이렇게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황인찬님께서 너무너무 멋집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뭐든지 즐기는 사람은 진짜 네,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로 이제 아까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셨는데 진짜로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덜 힘들게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다 그래서 네, 그거 되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생각이구나.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나이를 밝혀도 되나? 올해 환갑입니다. 정말요? 이야.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들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고 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네, 뭐 이런 헛되고 헛되다. 막 이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냥 되게 감사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살다 보니까요. 제가 피하려고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어려움은 그냥 오고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고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생각하면서 그냥 어려운 시절이 왔구나. 그냥 또 가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거기에 이제 감사 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아유 참 그래 뭐 어려운 건 어렵게 또 가야지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해탈의 경지는 아닌데 그냥 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순간에 그냥 그걸 즐기자.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피아노를 바꿔요. 그거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소리를 즐기자. 음.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준비할 때까지는 사실은 좀 두렵고 그쵸. 네네. 막 갈등이 생겨요. 이거를 곡을 바꿀까 안 아니면 한다 그럴까. 그거는 생각 안 했어요. 너무 많이 당해봐서. 정말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이제 딱 제안하셨을 때 하죠. 그랬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 선생님도 보고 좋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그때그때 이 소리 듣잖아. 그럼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그걸 즐기는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살아가면서. 네. 네. 간단한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전도서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네요. 아유, 예. 헛되고 헛되다 그다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 다 들어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하영님께서 완전 동안이십니다 남겨주셨고요. 이마수님께서는 뽀샵을 한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된다고. 뽀샵 안 했어요. 네, 화면으로 봐도 목소리로도 40대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황인찬님께서는 역시 멋지십니다 남겨주셨고 이원황님께서는 동해섬에서 형님 들어오셨네요. 이원학 네. 형님. 울릉도에 계신 형님이십니다. 울릉도에 계세요? 네. 네. 저 예전에 울릉도에서 연주했었는데
울릉도하고 독도에서 연주를 했거든요. 울릉도에서 연주할 때 어떤 분이 오시더니 두 번 클래식 음악을 두 번째로 들으신대요. 그래서 한 번은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지고 와서 한번 연주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 연주가 두 번째라고 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쩌면 울릉도에서 네, 듣지 형님 않았을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울릉도 교육지원청에서 음. 그 초대해 주셔서 교육을 갔었거든요. 아, 거기 네. 강연을 갔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뵌 형님, 뵀어요. 예, 제가 아, 형님이라고 모십니다. 네, 그렇구나. 동해 섬에서 그럼 뵌 거죠? 네. 네, 딱 힌트만 딱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8시가 돼서요. 8시가 되면 작곡가를 맞춰라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뭐죠? 선생님은 상품이 있다고 아니 그러셔가지고. 선생님 아유, 네. 아쉽네요. 네, 게스트는 상품이 없고 선생님은 힌트를 주셔야죠.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답을 어떤 작곡가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해요. 네, 이게 첫 번째 힌트인가요? 네,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하셨고요. 최순미님께서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신다고. 네, 김순홍님께서 너무너무 멋지다고 해주셨어요. 힌트를 계속 주시죠.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남자요. 남자. 네. 네. 그리고 또 뭐 어느 나라? 제가 힌트를 어떤 거 드릴까 뭘 하다가 제가 옛날에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분이요. 그 음식이 되게 까다로웠대요. 아, 음식이 그래가지고 까다로웠대요. 음식이 네. 까다로워서 그 음식을 하는 어떤 그러니까 한여라고 그러죠. 그 한여를 이렇게 뒀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여가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식가였을까?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왜냐면 가난한데 음식 타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 좀 그랬어요. 굉장히 네. 가난했고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입맛은 까다로울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렇게 오은그래피님께서 베토벤, 헨젤과 그라탕. 얼굴은 얼굴은 그렇게 미식가처럼 안 생겼는데 근데 예. 저는 놀랐던 게 그분의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아침마다 커피콩을 60알을 세서 갈아서 마셨대요. 네. 그래서 커피콩은 60알을 넣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셸 문님께서는 바흐라고 해주셨고 바흐 커피를 갈아 마셨나요? 네. 신영규님 반갑습니다. 네. 이영님께서 바흐 해주셨어요. 바흐랑 머리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마순님께서는 베르디 그리고 뮤직 러버는 베토벤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의 더 힌트를 주신다면 비엔 출신이십니다. 비엔나 출신.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 태어나기는 비엔나에서 죽었고 그라츠에서 태어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그렇습니까? 네. 제가 태어날 때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네. 세질 기보님께서는 커피 칸타타 바흐. 네. 바흐가 커피 칸타타 작곡해서 그렇게 연결을 또 커피 시키셨구나. 60알. 네. 조이조이 33님께서는 베토벤 남겨주셨고 이름님께서도 베토벤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상품 뭐예요? 상품 뭐 드리나요? 커피 쿠폰 주시죠, 보통은. 네, 뭐 여기 방송국에서 알아서 주십니다. 네, 카리스님께서는 핸델이라고 남겨주셨고 오은그라피님은 모차르트. 그럼 답을 바꾸셨나요? 네, 모차르트, 핸델, 뭐 바흐나 뭐 베토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모짜렐라. 네, 아까부터 헨젤과 그 그라탕 얘기하시더니 먹는 것으로 밀고 나가시기로 했나 봐요. 좋은데요, 네. 아이디어가. 이렇게 힌트를 들어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주시죠. 네. 너무 결정적인 힌트를 이마수님께서는 모차르트, 이름님께서는 완벽한 커피 60알 베토벤 해주셨고요. 네, 지금 이거 딱 치면은 막 이렇게 댓글들이 쭈르르 달릴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세줄기보님께서 베토벤 남겨주셨고요. 네, 정답은 베토벤이었습니다. 네, 베토벤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오은그라피님께서 맞춰주셨는데, 네, 아까 또 모차르트로 바꾸셨어요. 끝까지 밀고 나가셨어야 됐는데, 네, 비발디의 사계, 네, 비발디의 사계하고도 비슷한가요? 제가 방금 멜로디가 지금 좀 전에 쳐주셨던 것은 이제 베토벤 심포니 5번 운명, 네, 운명의
네,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멜로디였습니다. 네. 이양님께서는 태블릿이 느려갖고 핸드폰으로 정답 쓰느라 늦게 쓰셨다고. 어이. 네. 네. 이마수님, 비발디 사계는 아니었고요. 이 곡은 베토벤, 네, 베토벤 심포니 5번이었습니다. 운명 심포니. 네. 베토벤이 입맛이 이렇게 까다로웠군요. 그랬대요. 네, 그렇구나. 저는 이제 베토벤 하면 본에 가면 이제 베토벤 동상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나라고 아, 제가 맞아요. 예, 그죠? 생각이 네, 있어요. 본에서 그렇네요. 태어났고 비엔나에서 죽었고, 네네. 그죠? 네, 무덤은 비엔나 근처에 네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 베토벤 무덤 가봤어요. 음악가들 이제 묘지 이렇게 쭉 해놓은 거기, 네, 네네. 참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묘지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묘지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묘지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공원처럼. 그 프리터프라 그래가지고 음. 저 처음에 공원인 줄 알고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거기서 이제 도시락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보니까 그러니까 프리터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프리트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평안이란 뜻이고 네. 호프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평안의 집. 편안하게 있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무덤이었어요. 근데 정말 예뻐요. 네, 너무 예쁘게 해놨고 이렇게 산책로 되게 예쁘게 해놔서 그냥 이렇게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리고 죽은 후에 이렇게 묻히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왜 그 무덤 옆에 말 그대로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저승사자. 네, 뭐 집 짓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공동묘지 옆에도 집이 있고, 그래서 집문 열면 공동묘지 보이고, 그래서 약간 공동묘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묘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 공원, 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뭐 이런 그게 좀 이제 느낌이. 신앙의 기반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그냥 천상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 뭐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그래서 묘지를 굉장히 예쁘게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카리스님께서 공동묘지에서 점심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진짜 소풍 가는 그런 기분으로 공동묘지를 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무상함도 느끼고,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이렇게 부부들이 같이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한 무덤에. 그리고 이제 것도 그게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왜 그렇게 묘지 그러면 굉장히 외딴 곳에 교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산 한참 여기는 올라가서 있고 예, 막 그냥 이런데. 공원 가냥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예쁜 문이 있어 싹 네, 들어가면 갑자기 거기가 묘지에, 공동묘지야.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 묘지라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과 또 묘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베토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베토벤, 그 미식가 베토벤의 곡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월광 소나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네, 음악에 푹 빠져 있었네요. 민하황님께서 우리 아들이 이거 들어봤는데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유명한 곡이죠. 네, 아들이 또 수준이 굉장히 있는 아들이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몽국경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몽고에서 몽고 선교사님이세요. 네, 국제적인 반갑습니다. 방송입니다. 네, 멋진 클래식의 세계로 감사합니다 써주셨고요. 금빛 태영님께서는 푹 빠져듭니다. 네, 그리고 양서연의 디나미스님께서는 이렇게 들어도 좋은데 직접 들으면 더 감동할 것 같아요. 명지영 대표님 연주 최고입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옆에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순간 이게 건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얘가요 소프트 페달을 밟은 것처럼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 그랬구나. 좀 네. 당황했습니다. 네, 이게 건반이 예, 마음을 몰라줬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악기를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뭐 부러워요. 예, 근데 이제 음. 뭐 맨날 이제 탓하는 거는 뭐 여기 습도가 많아서 뭐 여기 너무 온도가 뜨거워서 뭐 악기가 이래요라는 핑계를 대는데 네, 저도 사실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아니 음. 저 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이게 월광이잖아요, 달빛.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둡잖아요. 네. 난 왜 이걸 치면서 슬프게 치는데 자꾸 그렇게 좀 표정을 웃고 싶었는데 너무 얘가 계속 화음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얘는 왜 이렇게 이럴 걸까 이러고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왜 나는 이렇게 심각할까 막 심각하게 베토벤의 표정을 따라하게끔 만드는 네. 그런 그리고 제가 음악들. 이제 그 다음에 또 달빛을 연주를 음. 하는데 그거는 다른데 역시 베토벤이었습니다. 네. 김순홍님께서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세질 기보님은 깊은 감동으로 울컥하네요. 둥이둥이님 감동입니다. 남겨주셨고요. 인갑녀님께서는 원더풀 남겨주셨고요. 네. 둥이둥이님께서 두 분 어떻게 알고 되셨는지요는 무슨 질문일까요? 네,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 여그라 선생님은 유명하시죠. 네. 그러니까 알죠. 네,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한 쌤이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셔요. 네, 둥이둥이님 어떻게 우리 둘을 다 아실까요? 네, 우리 둘은 어떻게 알았냐면 명지영 선생님이 바우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저는 이제 최경화 선생님, 성악 선생님이 저를 뭐 이런 멋진 아티스트들이 모였는데 한번 오실래요?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술단 바우 컴퍼니 예술단 그래서 음. 저희들을 한 10명 정도 음악 하시는 분이 같이 모여 있어요. 음악뿐 아니라 우리는 무용이 하나 있으셨고 무용도 있고 네. 밸런싱 아티스트는 변남석 네, 작가님 그렇네요.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그렇구나. 네. 그렇네요. 그죠? 진짜. 네. 예술가의 모임. 네, 다양한 예술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여기 굉장히 재밌는 집단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반주해 주시고 제가 연주를 같이 해서 인연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명지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냥 그 정말 말 그대로 그 바우 컴퍼니 예술단의 대표를 할 만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으셔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 피아니스트로 소개는 받았지만 피아니스트만이 아닌 예술가 딱 네, 그랬나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좀 산만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잘 봐주셨네요. 네네,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된 게 그냥 선생님의 그 실체가 아닌가. 그냥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왜 그림 그리는 사람 보면 나도 좀 잘 그려볼까? 그려봤으면 또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나도 노래 좀 불러봤으면 또 악기하는 그 피아니스트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요. 그 악기통 피아노는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네. 악기통 들고 다니는 게 저 예고의 소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저희들이 맨날 클라리넷하고 오보에 같은 건 케이스가 음. 예쁘잖아요. 그럼 맨날 친구들한테 야, 한 번만 들어보자. 한 번만. 그랬는데 걔네들이 그게 비싸다고 맞아. 절대로 안 네, 주는 떨어뜨리면 서로 민망해요. 그거 너무 들고 싶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랬는지 아무튼 음. 그래서 저 주일날에는 플루트 한번 불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할 수만 있으면 악기 한번 다 바이올린도 배우고 한번 배우고 싶어요. 네. 네. 저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그럼 우리 서로 네, 그러게요. 아주 쉐어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영도 좀 배우고 싶었고 그러니까 뭐 조금씩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네. 번씩 이제 공부도 해봤고 뭐 이렇게 책을 읽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미술에 대한 게 많아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은 못 그렸어요. 음.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 할 때 그림을 그렸는데 어머니 생각에 얘는 그림은 재능을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딱 끊으신 거예요. 근데 그림은 이제 솔직히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씨를 나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일러스트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혹시 일러스트 여기 제가 약간 낙서해 놓은 자료 아, 화면이 그거 지금 보여드리나요? 네. 이거 지금 음. 가능할까요? 저를 아시는 분은 음. 이거 아실 거예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음. 네. 저 명함을 그려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또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이제 그 제가 밸런싱이라는 걸 만났어요. 중심 잡기. 그래서 지금 이게 글씨 중심 잡기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하얘 건반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뭐냐면요. 피아노 캐링 워먼이에요. 제가 요즘 새로 네. 만들고 있는 피아노 들고 다니는 여자. 저 피아노 들고 다니는 여자예요. 피아노 캐링 워먼. 그리고 저 피아노는요. 제가 그 피아노를 꺾어서 제 유튜브 그 쇼츠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이 컨텐츠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명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름은요? 유튜브는 명지영의 예술 가곡입니다. 네, 명지영의 예술 가곡. 네, 찾으시면 나와 있고요. 그 밸런싱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 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네, 또 해주시면 네. 되고 제 유튜브에 그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 작가님이 그 공연하시고 선생님 피아노 치시고 저 바이올린 하는 그거 있어요. 올려주셨구나.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네, 밸런싱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선생님 그 경력을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가셨어요. 1번 네.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유학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아,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지금 그 건축가 교수인 큰오빠가 있는데 큰오빠가 먼저 유학을 가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또 밀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돈을 벌면서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굉장히 늦게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됐었고, 네. 그래서 이거 써주신 거 보니까 샘물을 찾아 떠난 독일 유학. 네. 제가요 반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 중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초견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보면 처음에 다 쳐요. 네네. 이제 그게 좀 소문이 나니까 저한테 이제 반주 부탁을 그렇죠. 많이 해서 네. 제가 대학교 때는 사실은 반주로요. 제가 공개하면 세금에 문제가 있을까? 유학하기 전에 1억을 벌었어요. 정말요? 그게 90년도쯤 됐었던 것 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에 1년은 아니고 이제 어. 한 뭐 4, 5년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냐면 그러니까 1억을 모으셨어요. 반주로. 네네. 어떻게 소문이 났었냐면 그냥 돈 다 긁어 모으는. 네, 맞아요. 반주자들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반주 맞추고 봉투 놓고 예, 반주 그래서 놓고. 올 때 봉투를 이렇게 갖고 맞아요. 왔어요. 그러면 네. 엄마 갖다 드리면 엄마가 이제 그걸 저금을 하신 거야. 어.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반주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주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근데 질문이 뭐였죠?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네네. 샘물을 찾아 떠난 아. 독일 유학. 그래서 반주를 하다 보니까 그 입시곡은요 네, 똑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성악은 뭐 맞아요. 까로미오벤 네네. 뭐 어떤 뭐 그다음에 바이올린 뭐 음. 똑같아요. 그거를 진짜 한 4년을 치고 나니까 야 나도 좀 다른 거 좀 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막 들었어요. 돈 왜냐면 버는 재미에 빠지지 않으셨네요. 똑같은 곡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입시곡은 전곡을 연주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토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배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레퍼토어가 안 생기는 네.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면 계속 우물 바닥을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긁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이걸 채워야겠다. 그런 욕구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돈은 벌어도 네. 평생 내 생각에 한 20년 동안 한 6곡 정도 치다가 말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네네.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결심한 게 이제 바로 그 샘물을 찾아서 네. 우물을 계속 긁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딱 그 제 느낌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신 거네요. 네네. 네. 우리 유경식님께서 명 교수님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처럼, 쇼팽의 그란데 발세 브릴리안트처럼 빼놓을 수 없는 이 밤의 향연 감동적이고 진솔한 감성의 너무 축복입니다. 레퍼토리가 네, 많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남겨주셔서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까 명함이 예술이라고 또 많이 남겨주셨고요. 네, 그래서 독일로 이제 유학을 떠나셨고, 네네. 네, 그 독일 가서 많은 걸 또 공부를 하시고, 저한테 유학이라는 건 이랬어요. 한국에서도 물론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했는데 이제 제 느낌이 어땠냐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야금을 배우면 잘 배우겠죠, 그렇죠? 가야금이나 검은고를 네.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미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한테 검은고를 배우는 거야. 그게 좀 느낌이 틀릴 것 그쵸, 같아요. 다르죠. 예. 근데 저는 느낌이 한국에서 제가 서양 음악을 배웠는데 그게 약간 오리지널은 아니고 네네네. 뭔가 2% 이렇게 부족한. 그래서 본국에 가면 그 뭐가 있을 것이라는 네, 그 막연한 네. 그런 기대?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안고 떠났는데 사실은 제가 독일 유학을 10년을 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때 10년 동안 공부한 걸 다 이렇게 타서 먹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 영양분을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지금 아직도 그거를 먹고 있어요. 계속. 네, 저도 그런 맨날 느낌이었어요. 울고 먹어요. 네. 독일에 있을 때 이제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는요.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재밌는 것도 많고. 네. 근데 독일에 딱 갔는데 할 게 밥 해 먹고 공부하는 거밖에 두 가지밖에 할 일이 맞아요. 없는 거예요. 네. 밥 먹고 연습실 가고 레슨 받고 밥 먹고 연습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네. 시간이 정말 그게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 딱 돌아와서 이제 그래 나도 하는 거야. 그랬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귀국을 해서. 네.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독일에 있을 때가 독일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뭔가가 있어요. 네, 특별한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네. 또 학생이었고 유학생 신분이었고 정말 이렇게 많은 제약이 있는 와중에 돈도 없고 네, 그런 와중에 정말 연습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이란 환경이 그 엔터테인먼트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네. 놀 거 없고요. 그때만 해도 6시에 문을 닫았었고요. 저희는 8시.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보다 늦게 가셨지. 맞아요. 6시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해도 늦게 뜨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지고.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에 가서 연습실 등록을 해놓는 맞아. 거예요. 열쇠 받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치열했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정말 치열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 좋은 방이 있잖아요. 그걸 맡으려고 말도 못해요. 진짜 한 2시간 정도 새벽에 가서 기다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희 아저씨가 9시에 아인트라겐 하는 거다 종을 땡 치면 네.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막 그 달려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달려가면서 저 방 앞에 놓인 쪽지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등록을 해놓는 치열하다. 거야. 네. 그 한 방에서 2시간씩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피아노. 그러면서 또 막 다른 데로 달려가면 거기는 보니까 다쳤어. 뭐 그런 거였어. 그게 좀 치열하니까 네. 뭐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몇 번 방 그 방을 아인트라겐에서 내 연습실을 확보하는 거야. 그게 전부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장 봐서 맛있는 거 해 먹는 거 그런 거 두 가지밖에는 삶에 낙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랬네요.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니까 네, 친구들이랑 오케스트라 여행 다니는 게 제일 재밌었죠. 네, 정말 전 세계 다녔어요. 여행 가방 와. 악기 딱 끌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피아노 그런 게 방학 때 없었지. 한국에 올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거기는 왜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들 캠프 되게 많잖아요. 학교에 막 붙어 저도요. 있잖아요. 그래서 캠프 다니고 나머지 반은 오케스트라 여행 다니고. 저는 네. 캠프 다니고 그 나머지 이제 집에 왔으니까 방학은.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오고 3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그 제가 있었던 그 융해도이체 필하모니 독일 청년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부모님 저기 서운하셨겠다. 근데 부모님은 아, 자주 오셔가지고 네,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막 3개월씩 계시고 네. 저희 어머니가 독일 와서 하신 명언 중에 하나가 여기 오니까 다 외제야. 저희 어머니는 오셔서
여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네. 그러니까 뭐를 외식을 그쵸. 시켜주고 맞아요. 싶은데 지금도 그 네. 얘기하세요. 독일은 먹을 거 하나도 먹을 게 없더라. 없어. 맞아. 응. 네. 한국에서 막 이렇게 족발 막 엄청 포장해 가지고 막 가져오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먹는 얘기가 재밌네요. 네. 네. 그리고 인제 그래서 샘물을 찾아서 독일 유학을 떠나셨고 네. 돌아올 때는 주님과 함께 돌아오는 여정이라고 써 주셨어요. 네, 유학 생활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그랬냐면 일단 독일어로 다 해결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한 2년을 독일어 때문에 이제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독일어를 그래도 많이 준비하고 갔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누구하고 싸우는데 내가 말대꾸를 못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네. 막 속을 굴고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동네에 그 정육점하고 케이크점이 같이 붙은 어떤 상점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외국 가보신 분은 아실 거야. 보통 말을 못하면요 다 슈퍼마켓 가서 장을 봐요. 왜냐면 개인 상점에 가서 장을 보지 않아. 왜냐면 뭐 질문이 주세요, 뭐 많아. 주세요 되는데 그 말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슈퍼에 가서 그냥 집어와갖고 음. 그냥 카세에 와서 계산하고 나오면 되거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하니까 제가 그 케이크점에 가서 저거 달라고 그랬는데 집에 갖고 와봤는데 살짝 곰팡이 스런 케이크를 준 어머나.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전날 거나 뭐 이러는데 네. 근데 제가 그거 싫고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줬어. 근데 외국 그 사람이라고 또. 종업원이 외국 사람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줬어.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어. 이거 가서 받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일어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차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 2년쯤 지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살았어요. 말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네. 왜냐면 한국 사람하고 말을 안 했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면 독일말을 더 그렇죠.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있으니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독일어로. 꿈을 네. 꾸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여기가 한국일까 독일일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독일어를 더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지게 하려고 막 네. 그랬었죠. 그 시간들이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그 시간이 힘드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인교회에서.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독일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앙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선생님 때는 어땠어요? 저 때는요 어린 유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원 다니다가 아니면 막 그래가지고 진짜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밥 해 먹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맨날 밖에 나가서 빵 사 네. 먹고 맨날 과자 먹고 있고 안 막 이렇게 먹고 밤에 라면 그러니까 하나 막 끓여 그게 먹고. 너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니까 제가 왕언니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언니가 된 거니까 막 이제 그 성역 공부도 좀 시키고 밥도 좀 해먹이고 막 이러면서 어느새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이제 뭐가 생겼어요. 너무 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뜻 의도하지 않게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봉사를 통해서 신앙을 이제 배워갖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음악을 참 공부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신앙을 갖고 왔다.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집에 와갖고 엄청 핍박을 받았죠.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믿으시는데 얘가 독일 갔다 오더니 이상하게 돼서 왔다고 이제 그렇게. 근데 저는 나름대로 어떤 그 정점을 딱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부르심이 있었네요. 좋았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제 중심을 조금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고르신 곡이 저 네. 뭐 골랐어 지금? 찬양곡을 고르셨어요. 네. 그러네요. 아이, 이거 네, 노래 이게-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불러주실 거세요? 노래까지. 네. 노래 부르면 안 나가실라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노래 불러주세요. 아유, 안 나가셔요? 네, 노래 부르실 거세요? 네. 네. 1절만 제가 어, 부르고 그 네. 모든 것이 있는 안 부를게요. 네, 너무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네. 내가 누려
네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유, 와, 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과 이 찬양이 너무 잘 맞네요. 이제 독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봉사를 해야 됐고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났고 네, 그렇게 돌아오셨네요. 와, 네. 제가 연주하다 보니까 우리 라삐 형님께서 오셨는데 절대 안 나갑니다. 노래해 주세요라고 아까 남겨 주셨어요. 네. 그리고 둥이둥이님께서 이렇게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네, 남겨 주셨고요. 네, 박수 쳐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좋네요, 선생님.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아유, 제가 노래까지 할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길이길이 남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안 들으면 되잖아요. 네, 진짜 모든 것이 은혜인 이 밤도 주님만의 능력이시라고 네, 남겨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잔잔한 감동이 밀려온다고 이름님께서 남겨주셨고 문국경주님께서는 그러게 말입니다. 고백과 찬양이 같습니다. 네, 우리 라삐 형님도 아멘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네,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시고 이 은혜를 찬양을 하니까 진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 이게 이렇게 쭉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네, 그렇죠. 듭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아까부터 얘기해 주신 그 밸런싱이 무엇인가 얘기를 좀 여기 해주셔야죠. 도구가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밸런싱 이게 이제 중심 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음. 저를 보셨던 분들은 저한테 가끔 이제 그거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그 밸런싱 배우고 KBS와 SBS 방송 2번 출연했습니다. 우와, 네.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체의 중심을 잡아서 사실은 이제 세우는 건데 이 세우는 거는 여기에 그 제가 이제 좋아했던 거는 그게 조형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중심 잡기 철학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거를 어떤 예술 작품으로 봤어요. 음. 돌을 세우는 것도 그랬고
병을 세우는 것도 그랬고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조각 작품을 이렇게 좀 어떤 그런 형상을 만들었어요. 언제나 그 네. 결과물이. 네.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 밸런싱 아티스트 이제 변남석 작가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공연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느낌 받았냐면 이분은 체육을 하는 분인데 저보다 훨씬 더 예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네.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한 예술인이잖아요. 음. 근데 그분은 자연인인데 네. 그 몸에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어떤 예술적인 그 어떤 창의력 같은 게 있는 음.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서 네. 사실은 아까 그 명함 같은 것도 음. 그런 걸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게 사실은 다 그분의 영향으로 왜 저 사람은 저 예술가 아닌데 왜 나보다 더 예술적인가 그게 되게 맞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밸런싱이라는 그게 창작을 한다, 창조를 한다. 사실은 예술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예술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1인 기업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저보고 기능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기능인 아니에요. 아 기능인이라는 거. 저 기능인 아니에요. 저는 교육인이에요. 그랬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더 빨리 치고 더 정교하게 치고 더 완벽하게 치고 네. 뭐 그런 어떤 그 제일 목표가 완성도에 네. 있잖아요. 테크닉.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창의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게 자꾸 이렇게 좀 남더라고요. 그쵸. 우리는 악보에 있는 음. 그대로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 안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를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음. 공감하실 거야. 누가요? 이렇게 피아노를 하면 작곡하는 줄 알고요. 음. 편곡도 하는 줄 알고요. 맞아요. 모든 걸 하면 갑자기 저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같이 저 바다 구경 시켜준다고 바다에 갔는데 갑자기 그 파도를 보면서 갑자기 악상을 떠올려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면 음악은 떠올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못해요? 딱 이렇게 어. 얘기하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가라는 게 이런 종합적인 걸 배워서 이제 기능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창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순서가. 근데 저희는 그것만 하기도 너무 바빠요. 맞아요. 왜냐하면 평생 칠 곡이 만 곡, 너무 많죠. 뭐 네. 한 5만 곡, 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다 보면 창작할 시간 없어요. 네. 연습하다가 그렇죠. 인생이 다 끝나는데. 맞아요. 악보 읽다가 끝나고. 근데 이제 그 밸런싱이라는 걸 보면서 음. 그분은 계속 소재를 만드시고 그 맞아요. 구성을 달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네. 자꾸 이제 주변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글씨로 일러스트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하는 건 피아노를 들고 다니는 여자.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요, 저 피아노 들고 올게요. 와, 네. 저 피아노 들고 오신답니다. 다닙니다. 네.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쇼츠 보세요. 제가 이제 뭔가 다른 걸 이제 그 우리가 토크쇼가 끝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느 단계까지는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제 온 시간을 쏟지 말고 그 다음에 창작적으로 이제 하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네. 그거를 창작을 하는 어떤 왜냐하면 이 정도 피아노 치면 아무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저보고 피아노 50년 친 여자래요. 근데 50년은 어떻게 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50년 피아노 쳤지. 제가 만약에 10년 나눠서 쳤으면 5가지 했을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순간에 뭔가 이렇게 뇌리를 쳤냐면 김연아 선수가 한 25살 정도 때 자기는 이제 세계를 제패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순간부터 다른 걸 해보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네. 야, 저 사람은 25살에 다른 걸 한다고 시작한 나는 지금 50년 쳤단 말이야. 그럼 나도 새로운 걸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해보자. 근데 그렇다고 제가 피아니스트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저는 이렇게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융합이라는 네, 얘기를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융합. 근데 피아노 하나 잘 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꾸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한우물 물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누가 우물 팠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럼 다른 우물 또 파야지. 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른 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점도 넓어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지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자꾸 산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제 그 이제 이게 밸런싱이 그거예요. 제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머지를 균형을 갖고 이제 조화를 갖게 되는 거.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밸런싱이라는 거를 이제 또 받아들였고 접목을 했고 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멋지세요. 집에서 뭐 먹을까 님이 등장을 하셨는데요. 명재 선생님 멋져요라고 남겨주셨어요. 저 집에서 뭐 먹을까 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보고 싶으네요. 네, 미스터 문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남겨주셨고요. 이마수님 밸런싱 중요하죠 남겨주셨는데 네, 다음에는 피아노 가지고 오셔서 밸런싱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아, 예. 네. 제가 그럼 병을 갖고 왔는데 병. 네, 뭐 아니면 바닷가로 가서 우리 거기서 돌을 쌓아주시던지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네, 좋겠습니다.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다음 곡에 네, 그- 물레 감는 예, 그레이트. 예. 제가 이제 독일 문예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아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는 가사가 없잖아요. 음표밖에 없어요. 근데 노래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노래에는 가사가 있으니까 그 어떤 음악을 내가 이렇게 좀 상황 설명도 하고 음악을 스토리를 만들기에 너무 좋다. 맞아요. 그래서 피아노에다가도 자꾸 가사를 붙여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역으로 이 곡은 지금 리스트가 그 슈베르트의 몰래 감는 그레친이라는 것을 그 리트베 아바이툰 그래서 이게 트랜스크립션 그러죠. 그거를 이제 편곡을 한 편곡,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거고 등장인물은 그레첸이고 그레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거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지금 옥탑방에 갇혀서 물레를 감으면서 끊임없이 약간 정신 착란을 일으킬 만큼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버렸을까? 뭐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른손 모티브가 그 물레 감는 그 계속 물레를 감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이 곡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제가 일단 악보를 안 보고 하여튼 이게 바리에이션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사 앞에를 조금 들여보면 meine Lust hin mein Herz schwer. 그래서 내 평온함은 없어지고 내 마음은 너무 무겁다. 나는 어느 곳에서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계속 번민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일단 복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트가 슈베르트 물레 감는 그레첸 곡을 편곡한 곡을 네,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물레 감느라고 힘들었어요. 정신이 없네요. 네. 들으면서 계속 물레 감아야 돼 가지고 네 우리 이마수 님께서는 물레 감는 상황이 여튼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해 주셨는데 네. 우리 이하임 님께서는 그 와중에 우리 명정생 유튜브를 구독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모 님께서는 계속 고객님들이 오셔 가지고 크게 틀어서 함께 들었대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들으셨네요. 미용실 하시거든요. 네. 네. 금빛 태양님께서는 물레 감는 느낌이 전해졌다고 네 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1 시간 반을 해야 했는데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돼 가고 그랬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네 마무리 마지막 곡도 연주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유튜브 여러분 그 유튜브를 하시고 싶은데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 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음향 시설이 있어야 되지. 뭐 그러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스튜디오 있어야 되고 뭐 마이크 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조건을 한 50가지쯤 찾았어요. 내가 왜 유튜브를 못 하는지.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밸런싱 하시는 분이 그냥 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워 이러는 거야. 네. 근데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그게요. 유튜브를 못 하시는 분이 뭐냐면 완벽하게 하려고 못 맞아요. 하시는 네. 거예요. 우리 클래식하는 사람들 문제가 좀 그래서 완벽해야 된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지워. 음.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뭘 하고 싶었었냐면요. 제가 그 성악 이제 반주를 독일 가곡을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왔는데 성악하는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학생들이 있으면요. 성악하는 사람은 독일 말 해야지, 이태리 말 해야지, 프랑스 말 해야지, 영어 해야지. 맞아요.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그 4개국을 하나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어 발음을 이제 적어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레슨 시간에 그거를 하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알아서 공부해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공부해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럼 내가 걔네들 공부를 시켜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어 가사 발음을 써서 네. 가사 발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악 그 발성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대상이 뭐였냐면 음악이 여러분들 그 집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금수저만 할 수 있다고 네네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레슨도 성악하는 사람은 반주비 있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쵸.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면 실력이 사실은 조금 덜 늘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그래요. 그게 좀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내 영상을 보고 그거를 좀 그 간극을 메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이런 거 뭐 재미있어 하겠어? 그랬는데 이제 늘었어요. 지금은 5천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이제 와, 그게 네. 결국에 뭐냐면요. 저 댓글을 다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국에 있는 예고 아이들이 다 선생님 구독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걔네들이 학교 딱 들어가면 선배가 제 채널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거부터 너 공부해. 여기서 독일 가고 공부하고 와 이런데. 어. 그리고 이제 어떤 댓글이 이제 달리냐면 대학교 때 왜 수업 시간에 독일 가고 시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 거를 보고 공부하고 갔는데 A뿔이 나왔다는 거야. 와. 그래서 이게 그거 괜찮네.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리고 또 그 이태리 유학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독일 아무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이제 가르친다고 저한테 고백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또 그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영상 퀄리티가 왜 고퀄은 아닐까? 나는 좀 더 좋은 마이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스튜디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막 그 혼자서 자괴감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처지는데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재미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적이어야 되고 누군가 반드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완벽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유튜브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모르는 것들 네. 거기서 배우니까. 저한테는 그 유튜브와의 만남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좋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거의 제 보관용으로 연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연주 보고 사람들이 근데 되게 많이 요즘에는 네, 위로받던데. 요즘에는 또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선생님 네, 영상 댓글을 너무 달고 멋있어요. 댓글을 달고 계신데요. 만들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누구셔, 네. 누구셔. 네, 지나갔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네, 만들어 주셔서 너무 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좀 요즘에는 멋진 영상들이 올라오면 저는 보통 제 연주 보관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네. 이 끝날 때 우리 뚜미니 TV님 오셨고 김태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 나눠주시면 네, 그것이 이제 썸네일로 올라가게 되니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몽국경주님께서는 벌써 오한방 남겨주셨는데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 있다면 저 다음에 들고 올게요.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 곡을 연주를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클레어 드 룬 연주 드릴게요.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오한방 너무 많이 남겨주셨고요. 잘 좋은 거 골라주세요. 김진경님께서 선생님 연주 듣고 저희 셋째 4살 아이가 코하고 자는 척한대요. 밤마다 들려주는 곡이라고 하네요. 네. 와. 그리고 아까 이하영님께서 고양이 영상 올리고 있다고. 네, 저 두 마리인 거는 아는데 그 하얀 애가 러비라는 것만 기억하고 또 한 마리는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다음에도 또 나오시라고 네,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피아노 들고 선생님 그러면 아주 짧게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고 네 방송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 네, 제가 마지막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 피아니스트 라이프 멘토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이제 피아니스트 라이프 멘토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모님이나 아닌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음악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음악을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블로그 같은 데 올리면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한 애가 있었어요. 충분히. 네. 그래서 지금 한양대 졸업하고 뭐 그랬어. 어. 그러니까 그게요. 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해서 그거를 하면 언제나 그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길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요. 정말 그런 제자 애들을 키우시는 선생님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뭐 재능 기부도 물론 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 그거를 너무 이렇게 처음에 딱 단정을 지으시고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좋아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자녀가 너무 그 재능이 있거나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부모님께서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을 멘토링하는 그 라이프 멘토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면요 시키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 절대로 온 집안에 이 아이가 기둥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마시고 몰빵하지 마세요. 네. 그 돈 뭐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형제들 골고루 교육시키세요. 그리고 이해한테도 얘기하세요. 우리 집 상황은 이렇고 너는 이 정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꼭 뭔가 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그건 살짝 뒤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재능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막 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시키세요. 시키다 보면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면 걔는 가요. 어떤 길을 가든지 가요. 누가 네. 도와주는 사람이 오든지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면서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한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어. 왜냐하면 피아노 치고 있으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그 음악을 나눈 그 즐거움을 정말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악하는 수민이 네 응원하고요. 라피 형님께서 아이 돌잡이 때 마이크 잡아서 돈부터 걱정해야 되는데 반성해야 되겠다고. 네, 마이크 잡고 뭘 할지 알 수 없죠. 네, 어쨌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연주도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